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소피입니다. 우리 파마늘 먹으면 아무리 양치해도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파마늘을 계속 안 먹을 순 없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 냄새가 걱정이 돼서 맛있게 즐기지 못하는 분들께 소소한 꿀팁 하나 드리려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마늘을 좋아하고 특히 파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침이나 점심에는 이런 파김치를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병원 앞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이 있는데 그 집 파김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파김치 하나를 뚝딱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파김치를 먹었는데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 저녁에 데이트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양치 잘하고 혀 닦아주기? 그거는 사회인으로 기본이고요. 양치 구석구석하고 치실도 해주고 턴 클리너까지 해도 안에서 스멜스멜 올라오는 냄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파마늘 먹으면 냄새가 심하게 날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입냄새와 파마늘에서 나는 입냄새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입냄새는 90% 이상이 세균에 의한 것이에요. 구강관리를 잘해주면 보통 개선이 되죠. 반면 파마늘에 의한 입냄새는 이 파마늘에 들어있는 알린이라든지 황화합물에 의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소화가 되면 혈관으로 흡수되었다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죠. 그래서 입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양치를 해도 이 날숨에서부터 숨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분들은 굉장히 체내 흡수율이 높은 반면에 배출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또 호흡은 우리 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로도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취까지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를 닦아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인들이 평생 파마늘 포기하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식후 바로 사과를 먹는 거라고 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이 이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가 있는 냄새나는 성분들과 결합을 해서 혈액으로 녹아나는 것을 막는다 그래요. 비슷하게 폴리페놀이 높은 걸로는 민트라든지 상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늘, 양파에 있는 구취 성분들이 혈액에 녹아난 다음에 먹는 건 의미가 없고요. 위에 있을 때, 즉 혈액에 흡수하기 전에 사과나 민트, 상추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후 바로 사과, 민트, 상추를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무과당 사과 주스라든지 페퍼민트 차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 과음 전에 숙취 해소제 챙겨가듯이 마늘 파티하러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사과 주스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식후에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행동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사과 주스도 페퍼민트 차도 구하기 힘들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우유를 추천드려요. 우유 속의 유지방이 마늘 속에 있는 알린 성분과 결합하여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성분을 50% 가까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다만 우유 단백질 자체가 입안 세균수를 느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구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유를 마시고 나서는 바로 양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지방 성분이 알린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설탕이나 시럽이 들지 않은 아메리카노도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메리카노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마신 다음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 써서 구강 건조에 의한 입냄새를 막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파, 마늘, 양파들은 생으로 먹지 않고 구워 먹게 되면 냄새나는 성분들이 많이 줄게 되거든요. 구워서 먹는다든지 상추 쌈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반대로 비추천하거나 크게 효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글이에요. 가글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개운한 느낌도 들고 가글 향에 의해서 입에 냄새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입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이 냄새가 올라오게 돼요. 또 시판 가글은 알코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더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럼 민트맛 가글이나 치약 효과 없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 민트가 효과가 있으려면 같이 섭취하거나 위에서 만나야 돼요. 가글이나 치약을 삼키지 않는 한 별 효과 없겠죠? 그리고 당분이 들어간 껌이나 사탕도 비추합니다. 구취에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자일리톨 같이 당이 들어가 있지 않는 껌을 계속 씹어주면 입안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일부 입냄새에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분이 들어간 껌을 씹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입안에 세균수가 늘기 때문에 입냄새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홀수같이 화한 사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당분에 의해서 세균수가 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라떼예요. 그냥 생각하면 커피도 효과가 있고 우유도 효과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진 라떼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우유에 들어간 카제인 성분이 커피에 들어간 폴리페놀과 만나서 이 둘이 결합하게 돼서 막상 마늘, 양파에 있는 알린 성분과 결합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둘의 효과는 떨어지면서 입안에 세균수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니까 파, 마늘, 양파 후에 라떼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늘은 파, 마늘, 양파 먹고 입냄새 대비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준비하면 마음 편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겠죠?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나 본인에게 실험한 생생한 후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도 더 좋은 방법 찾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